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공감 준호플로의 2013년 10월 1일 도서관 새벽 3시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 준호플로입니다. 네, 다들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고 지금 고생하시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서류 발표가 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존감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공감하는 갑자기 컨텐츠를 만들었냐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동생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들, 그리고 제 오프라인 스터디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서류가 하나, 두 개씩 계속 떨어지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건데요. 어, 사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2013년도 이제 9월 지나서 이제 10월 1일 때 그런 마음이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인지 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사실 이제 2018년이지만 저도 이제 뭐 과거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거나 이제 주변 동생들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아, 조금 뭔가 걱정된다? 뭔가 이제 안쓰럽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마음을 아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콘텐츠로 해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위로도 드리고 좀 공감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뭐 뒤에 뭐 되게 막 홍보하거나 막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를 이 시점 때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런 거 공감도 하고 싶었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도 이제 9월이죠. 서류가 열심히 막 달려왔을 거예요. 이때 10월까지 막 열심히 나는 쓰고 뭐 이제 준우플로가 많이 쓰라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썼는데 다 떨어진다든지 뭐 하나만 붙었다든지 뭐 간신히 두 개 붙었다든지 아니면 뭐 적부인데 적부만 붙었다든지 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진짜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생각보다 여기에 이제 큰 리스크 이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약간 위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제목을 2013년 10월 1일 도서관 새벽 3시라고 적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거냐면, 아, 쟤는, 쟤는 붙었네? 쟤는 나보다 별론데 붙었네? 아니면은, 난 쟤보다 부족해서 왜 떨어졌나? 내가 토익 점수가 별로 없나? 아니면은, 나 쟤보다 노력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썼는데 왜 쟤는 붙었고 난 떨어졌지? 쟤는 뭐 그냥 대충 다른 사람들 100거 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일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떨어지는 데는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열심히 쓰고자 했지만 사실 열심히 쓰고자 하는 게 그 방향에 벗어났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공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어, 제가 2013년도 이제 다시 이 10월 1일 이때쯤에 저희 이제 학교 중앙도서관에 어, 그 새벽 3시까지 자소서를 쓰면서 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 이게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근데 왜 지쳐 있었냐? 이때까지 제가 한 50여 개를 썼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뜨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뭐 GS 리테일 기억나는 거대로 얘기할게요. 여기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적부였고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나중에 발표한 게 한국은행이 붙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지원 이제 제가 이제 IT 쪽인데 지원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냥 붙어줬던 것 같아요. 지원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 몇 개, 15개? 뭐 20개 정도 많으면 뭐 30개 아이템 쓸 때가 많으니까요. 저는 한 이때 50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한 40개 뭐 다 떨어지니까 어? 이 정말 저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중앙도서관을 갔어요. 이 10월 1일 날 갔어요. 가서 막 서류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제 동기들 이제 이렇게 이게 저예요. 이 동기들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이게 저고 이 둘이 저보다 뭐 학점이면 학점 영어 어 학점 사실 퓨어하게 써줄 수도 다 노출해서 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뭐 이게 제 친구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저보다 학점이면 학점 영어 점수 해외 어학연수 다 좋았었어요. 어 근데 이 친구들은 이 10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같이 거의 비슷한 곳을 거의 50곳 지원했거든요.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40개인가 50개 정도 했어요,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신기한 게 이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 두 개씩 계속 붙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 붙는 순서예요. 하나, 둘, 셋. 뭐 서류가 네 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막 10개까지 붙고 뭐 이 친구는 뭐 8개, 7개는 막 붙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두 개 빼고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48개가 다 떨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더 낮았고 영어 점수도 낮았고 학점도 낮았고 조금 뭐 경험은 조금 그래도 IT에 맞춰서 했지만 여기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약간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 스펙은 제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48개가 떨어지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처럼 내 스펙이 부족한가? 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저는 제가 약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나는 왜 하나도 안 붙지? 진짜 나 되게 열심히 썼는데 막 어떻게든 잘 대북 가보려고 막 한국은행도 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제가 막 한국은행이나 막 금융공기업 이런 데도 막 그냥 막 썼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예금보험공사라든지 막 금감원도 막 썼는데 이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거기 쓰고 있는 절 보면서 속으로 되게 안쓰러웠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인 걸 이 친구들이 알고 있었고 이 두 친구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약간은 비웃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얘는 저는 붙지도 않는데 48개가 다 떨어지는데 저도 이제 속으로는 이 친구들이 티는 안 내지만 그런 마음이 일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한 친구는 이제 그런 이제 왜 굳이 안 되는 거 왜 써? 이 친구도 약간 응원은 하면서도 왜 안 되는 거를 굳이 얘네 하려고 하지? 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다 친한 친구들인데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얘는 왜 안 될 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얘네도 속으로 응원을 하면서도 약간은 이 서류도 48개 다 떨어지는데 왜 계속 이게 얘는 지원해서 막 아둥바둥 하냐? 자기 분수에 맞게끔 가지. 이런 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특히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KB 국민은행인가? 예. 이 한 친구는 여기가 붙고 뭐 이 친구는 뭐 또 다른 데 더 좀 괜찮은 데들이 하나 두 개 막 서류는 붙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써도 막 되게 열심히 써도 안 붙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컨텐츠들 갖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점이었다. 근데 저는 약간 슬픈 것도 담시 근데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래서 공감이 가요. 주변에 보면은 별론 것 같은데 나 서로도 막 대고 그리고
면접도 보러 가고 이러면 더 부럽거든 사실. 나도 면접 가면 잘할 수 있는데 막 근데 나는 열심히 했고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끝까지는 120 썼고 맨날 새벽 3시까지 가고 17학점 들으면서 정말 돼야 되니까. 왜 돼야 되느냐? 제가 그래도 다시 말하면 취업한답시고 학교 앞에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학교 앞에 월세 한 40에서 50만 원씩 지원 받고 그리고 뭐 취업 준비한다고 뭐 밥 먹어야 돼, 뭐 문제지 사야 돼 하고 뭐 5, 6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르바이트는 학교 뭐지 근로하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받으면서 돈을 한뭐 7, 80만 원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도 지원 못 받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취업에 집중해야 됐고 약간 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막 엄청나게 뭐 집이 막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집에 나이 다 커가지고 맨날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취업한다고 앞에 학교 앞에서 시간 아낀다고 뭐 자취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시 원룸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직사각형, 응. 직사각형에 뭐 천장 엄청 높은 데인데 거의 뭐 감옥 수준의 집이었어요. 여기 현관인데 딱 있을 것만 있고 잠만 자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뭐 4, 50만 원 받는데 뭐 생활비나 해서 근데 어떻게든 집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근데 제 상황은 뭐예요? 서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48개가. 예. 여러분들 저도 다 떨어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지금 주변에서 막 친구들 붙고 나는 막 떨어지고 나 간신히 막 하나 붙고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사실 무모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거에 스펙을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서울 중위권 대학의 학점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취업 준비할 때 3.43이었습니다. 예. 이런 학점 가지고 한국은행 택이나 됐을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안쓰럽게 받겠습니까? 서류는 다 떨어지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100만 원씩 맨날 받고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고 취업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뭐냐? 여기서 마음적으로는 힘들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때려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제 여자친구까지 얘기합니다. 예, 막 이 시험 갑자기 이제 공채 뭐 9월 말까지 이렇게 다 끝났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냐고 막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막 40하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다 끝나고서도 바로 자기 왜 안 봐주러 오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 얘기할 때까지 몰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설상가상으로 막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는 진짜 내 열심히 나도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공부도 했는데 관련된 직무 역량 쌓고 했는데 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지원도 받고 저도 약간 성격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자존감 수업이라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너희들한테 그 강의를 또 만들 건데요. 저는 여태까지 제 성향이 실패를 두려워해요. 48개 떨어져도 49개 썼을 때 붙으면 되는 거고 51개 썼을 때 붙어서 되는 거고 52개 썼을 때 53개 3개 떨어지면 그또 다음 써서 붙으면 되는 거고 55개? 60개 떨어졌어? 70개 떨어졌어? 그럼 71개 쓰면 되는 거고 80개 떨어져서 81개 쓰면 되는 겁니다. 90개 떨어지면 91개 되는 거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 두 개 지금 이 9월에서 10일까지 10월까지 쓰면서 자기가 나름 열심히 썼지만 떨어지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쓰면 떨어지는구나. 그럼 뭐다? 다음에 11번째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취업이랑 왜 유독 취업에서만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자전거, 예전에 자전거 타면서도 한 번에 자전거 잘 타던가요? 자전거도 계속 넘어지고 몇 번 넘어지고 막 다치고 나서야 그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갔을 때도 보면은 수학 예를 들게요. 수학을 누가 처음부터 잘하나요? 처음부터 막 1등급 나오나요? 물론 서울대 가는 친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수학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막 3등급 받다 갑자기 1등급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결국 이 안에서 내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도 그냥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 기업이 원하는 거에 맞게끔 쓰는 과정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몇 개 서류 막 난 열심히 썼는데 떨어졌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다? 자소서 떨어지는 거를 실패인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는 이렇게 48개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 뭘 했냐? 중앙도서관 가서 취업 관련된 책을 막 펴가면서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찾아가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취업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서류를 아끼지 않았다. 이 중앙도서관 2층 구석 안에서 서류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그냥 썼다. 이 친구들 붙었을 때 부러워하면서 나 스펙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 했냐면은 지금 내가 한 경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길을 찾아 나갔고 계속 자소서를 정제해 나갔고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붙기 시작했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제가 회사 생활 5년 하면서 더 느낀 게 많고 실제 회사가 느끼는 그 기준에 여기까지만 가도 취업이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강의가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붙는 주변 상황을 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마음이고 이런 거를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언제? 2013년도 9월 지나고 이 10월 1일까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힘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떨어지는 거는 뭐다? 이전에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뭐처럼? 자전거를 처음 탈 때처럼 수능 공부를 처음 1등급 맞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취업 시장에 몸이 정글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빨리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 거는 제가 3월 말 9월 말 이제 그 봐야 되는 멘탈 관리법 이런 거를 강의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자리는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데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뭐다? 떨어졌던 이유를 찾아내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기업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느끼는 자괴감, 자존감 하람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준호플로가 2013년 10월 1일 도서관 새벽 3시에 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어야 되고요. 취업 관련된 책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내가 나 떨어졌던 것은 이유가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스펙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걸로 스펙은 어차피 방학 때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도피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도피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런 실패를 떨어지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취업을 준비했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다?
다듬고 깨지고 계속 개선된 자소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이해하는 과정들이 녹아든 이런 실패를 통해서 녹아든 자소서의 내용이 결국 그 키워드를 누가 발견해 줄 거다?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면접이든 서류를 검토한 사람이든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에서 그 진가를, 그 면접에서 그 임원이나 팀장급 사람들이 그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 진가를 찾아내실 겁니다. 이 친구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개선해 왔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구나. 이 키워드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공감하고 싶었고요. 저도 이때 막 떨어졌다. 정말 힘들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또 강의가 그냥 공감하는 걸로 만들려고 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끝났지만 여러분들 진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저도 시간 쪼개서 좀 정말 양질의 기업 분석 강의를 계속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2탄은 네, 자존감 높이는 수업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요. 네, 오늘 하다 보니까 뭐 좀 다 포함된 건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내시라고 이 제 컨텐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뭐다? 내년에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노플로를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 돼야 된다? 취업은 빨리 돼야 된다.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일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 이 강의를 보고 난 이 10월 1일부터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올해 무조건 돼야 된다. 주노플로 이익이 돼야 된다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외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겠습니다.